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었습니다. 저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떠나왔고,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고, 한국은 이제 TV로밖에 접하지 못하는 나라였죠. 시트콤 뭐 남자 셋 여자 셋, 뭐 순풍산부인과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보면서 아, 한국에는 가면은 뭐 송혜교 같은 사람도 좀 많이 있고, 그렇죠? 한예슬 같은 사람도 좀 있고, 환상을 품고 되게 궁금한 마음에 이제 한국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, 그러다 마침 한국에 있는 한 무역회사에 인턴십 자리가 나서 오게 돼요. 한국에 왔는데 무역회사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재밌어요. 이것도 재밌고 되게 보람도 있고 막 하는데, 어느 날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강남의 한 어학원에서 연락이 옵니다. 영어 선생님이 한 분이 가족사가 생겨서 펑크 내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회사 끝나고 와서 아르바이트를 좀 해줄 수 없냐는 거예요. 그래서 땜빵을 하러 갔죠. 갔는데 책을 딱 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책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, 사람들이. 내가 땜빵으로 왔지만 내가 이분들의 시간과 돈을 받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제 마음대로 막 강의를 했어요. 제 마음대로 강의를 했고, 그걸 하다 보니 또 그곳에 있는 성인분들이 또 직장인분들이어서 직장인분들이 또 저를 본인 회사로 또 막 초대를 하기 시작해서 이게 회사 다니는 게 좀 힘들어졌어요. 그래가지고 아, 그러면 나는 강사의 길을 가보자 해서 메인으로 강사를 뛰기 시작합니다. 뛰기 시작하는데 아침에 강의를 이제 새벽에 가는데,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큰 화장품 회사일 거예요. 여성분들이 한 70명 정도가 아침에 제 강의를 이제 들었는데, 오는 시간도 잡고 하면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. 아직도 기억이 나요. 딱 눈 떴는데 어느 날 9시인 거예요. 저 완전히 사색이 돼서 문자를 봤더니 막 어디세요? 어디쯤 오세요? 죽을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없을까요 또? 한 두세 번 더 그런 거예요.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시계 보고 자고,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시계 보고 자고, 혼자 계속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. 자다가 계속 깨는 거예요. 안 되겠다. 이 삶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다. 내가 강사 에이전시를 해서 강사를 파견을 하자. 그래서 순식간에 강사 파견 업체 중에 꽤 주목받는 사이즈가 된 거예요. 그러면 저는 되게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. 아, 그러면 나는 강의를 안 하고 이렇게 강사 보내주기만 하면 되네. 그랬는데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. 첫 번째는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. 강사들마다 그렇죠. 퀄리티가 다 다른 거예요. 두 번째는 익스펜션, 확장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어떤 문제냐면 지방에서 요청을 하면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. 선생님들이 안 가려고 그러세요. 조금만 수도권에서 멀어지면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강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변수들이 되게 많잖아요.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갑자기 뭐 집에 일이 있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 전화를 다 받아서 제가 하니까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또 아침 저녁 밤낮 없이 전화를 받고 이렇게 되게 막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. 퀄리티 컨트롤 안 되는 거, 확장성 없는 거,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,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결하지를 고민을 하다가 휴가로 캐나다를 갔는데 거기서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거기 홈쇼핑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캐나다 홈쇼핑. 홈쇼핑은 퀄리티 컨트롤이 상관없는 거예요. 확장성 돼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사람이 엄청 많은 걸 팔아도 거기 쇼 호스트라는 분들 몇 분이 그냥 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만들지 생각하다가 만들게 된 게 였어요. 근데 그 당시 마침 제가 수중에 돈이 되게 없었어요. 그러면은 그 강사 에이전시하고 강의에서 번 돈 다 어떻게 됐냐? 몇 번 돈을 크게 빌려준 것들이 이제 회수가 안 돼가지고 돈이 진짜 없었어요. 그래서 제 수중에 보니까는 한 100만 원 정도 쓸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당시에 이제 혼자 힘으로 한번 해보자. 그렇게 하다 보니 처음에는 사무실 없이 시작했어요. 사무실 없이 시작했고 집에서 제가 상담 전화도 받고 강의도 촬영하고 편집도 하고 웹사이트도 만들고 뭐 다 했어요. 그래서 간혹 학생분들이 전화를 하시면 또 선생님이 전화를 받으시네요? 막 이런 얘기.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매출이 한 500만 원 정도 됐을 때 50만 원짜리 지하 단칸방에 쉐어 오피스를 하나를 얻고 이제 시작을 하죠. 그러다가 매출이 한 1,000만 원 정도 됐을 때 이제 직원을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, 자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을 구하는 거예요.
잡 사이트에서 보고 딱 갔어요. 또 지하예요. 뭐 지하일 수도 있죠. 지하에 내려갔는데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. 혼자서 앉았는데 이분이 강사인데 그럼 그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? 저는 진짜 그때 이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왜 안 망할 거냐면요. 제가 만든 이 시스템이 왜 의미가 있냐면요. 그래서 엄청 막 설득을 막 해가지고 한 분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훨씬 쉽더라고요. 이제 강의도 좋고 가격도 좋고 사이트에 회원들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딱 회사를 왔는데 사이트가 안 열리는 거예요. 없는 사이트라고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물어봤어요. 고객들 항의 전화 안 와요? 그랬더니 전화가 안 와요. 왠 줄 알아요? 들어가야 거기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번호도 이제 못 찾는 거예요. 근데 사이트가 좀 있으니까 켜져. 그러다가 이제 되기 시작하니까 막 항의 전화가 오죠? 지금 저희 서버가 근데 좀 있다가 또 서버가 다운돼요. 다음 날 이메일이 와요. 자기가 이 서버 이거를 한 사람인데 돈을 500만 원을 보내면 내가 이 공격을 멈추겠다. 그 당시 되게 유명했던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나 받았는데요. 이게 앞에가 깜깜해지더라고요. 왜냐면 500만 원 주고 우리 회원들이 쓰는 서비스를 살릴 수 있으면 더 많은 돈도 줄 수 있는데 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은 뭐였었냐면 이 500을 주면 이 사람한테 이거는 돈이 나오는 창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. 그리고 편지를 썼죠.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지 않을 뿐더러 당신에게 줄 돈이 있어도 그것이 당신이 약속하는 것을 지킬지 안 지킬지에 대한 전혀 확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지 않겠다라고 그냥 되게 당돌하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보내거든요. 답이 왔어요. 되게 한 줄로 왔어요. 그럼 어디 한번 해보시죠. 망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그렇게 해서 한 3, 4일 지나고 나니까 이분도 이걸 건드려서 돈 나올 때가 아니니까 딴 데로 옮겨간 것 같아요. 제가 그때 직원이 한 4명 있었는데 4명이서 모든 회원들한테 모든 일을 멈추고 다 전화를 다 돌리기 시작해요.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죄송하고 이런 부분에서 서버를 더 강화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합니다. 그러니까 약간 응원의 댓글이 엄청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를 잘 넘기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요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얻었다고 너무 기뻐할 것도 없고 잃었다고 너무 슬퍼할 것도 없다. 그냥 삶에서 봤었을 때 얻은 건 얻은 게 아닐 수도 있고 잃은 건 잃은 게 아닐 수도 있다. 그런 나름의 결론들을 세우고 나니까 그냥 계속 그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.